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의 김태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OVSEG라고 칭하는 Open Vocabulary Semantic Segmentation with Mask Adapted Collab입니다. CVPR 2023에 발표된 논문으로 인간 수준의 인식에 접근하기 위해 클립 기반의 모델이 임의의 카테고리로 이미지를 분할하는 Open Vocabulary Semantic Segmentation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여 선정해 보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강인아님, 최승준님, 장보아님, 안가영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인트로덕션부터 서머리 앤 컨클루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을 해당 시멘틱 카테고리에 따라 의미 있는 영역으로 그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현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주로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를 사용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미지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보통 수천 개의 범주를 가진 오픈 버케블러리 방식으로 장면을 이해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 수준의 인식을 추구하기 위해 오픈 버케블러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클립과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은 수십억 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부터 풍부한 멀티모달 피처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우수한 오픈 버케블러리 분류 능력을 고려해서 클립과 같은 VLM 모델을 오픈 버케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중에서 투 스테이지 방식은 큰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가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문서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모델은 클래스에 구애받지 않는 마스크 프로포저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사전 학습된 클립의 분류 성능을 마스크된 이미지 프로포절로 전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두 가지 가정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라클이라는 마스크 제너레이터랑 오디너리 클립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했는데 이는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영역 프로포절로 사용을 하고 사전 학습된 클립에 마스킹된 이미지를 입력해서 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위 그림의 C에서 확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20.1%의 MIOU의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크 포머 기반의 일반적인 마스크 프로포절 제너레이터와 오라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킹된 영역 프로포저를 추출한 다음에 각 영역을 실제 객체 마스크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겹치는 객체를 찾아 추출된 영역에 객체 레이블을 할당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결과로는 불완전한 영역 프로포절에도 불구하고 66.5%라는 상당히 높은 MIOU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해당 분석의 결과로 사전 학습된 클립이 마스킹된 이미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분류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투스테이지 오픈 버케블러리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성능 병목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들은 이것이 마스킹된 이미지와 클립의 학습 이미지 사이에 상당한 도메인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데요. 클립은 최소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내추럴 이미지에 대해 사전 학습된 반면에 마스크 프로포절은 원본 이미지에서 자르고 크기를 조정한 뒤 노이즈가 섞여있는 분할 마스크로 추가 변형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저자들은 OVSEG가 클립을 레전 프로포절에 맞게 미세 조정하여 객체 탐지를 수행하는 레전 클립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OVSEG는 클립을 마스크화된 이미지를 처리하도록 적용시킨 반면에 레전 클립은 컴플릿 레전 크롭스 자체를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OVSEG는 마스크화된 이미지의 빈 영역을 활용하고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을 제한해서 클립의 가중치를 변경하지 않고 적응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레전 클립은 그런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픈 버케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은 텍스트로 설명된 의미의 범주를 이해하는 작업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전에 선구적인 연구였던
ZS3넷은 보지 못한 클래스의 단어 임베딩을 통해 픽셀 수준의 특성을 생성하는 생성 모델을 사용했고요. SPNet 같은 경우에는 워드2vec과 같은 단어 임베딩을 사용해서 시각적 특성과 의미적 의미를 정렬했다고 합니다. 그룹 VIT 또한 텍스트 슈퍼비전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직접 그룹화하는 시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사전 훈련된 클립을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ZS7나 그 제그포머 같은 경우 오보이세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클래스에 구애받지 않는 마스크 제한을 생성한 다음에 사전 훈련된 클립을 활용해서 오픈 보캐블러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투 스테이지 접근 방식을 채택한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오보이세그 같은 경우에는 ZS세그랑 제그포머와 달리 마스크화된 이미지 분류를 위해 기존 클립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을 개선하도록 클립을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튜닝 부분입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대규모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새로운 작업에 적응시키는 전략인데요. 자연어 처리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컴퓨터 비전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코옵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옵은 카테고리 단어 앞에 학습 가능한 벡터를 추가해서 클립을 여러 인식 작업에 적응시키는 방법론인데요. 또한 텍스트 프롬프트 튜닝은 오픈 보캐블러리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의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은 이미지 도메인에 학습 가능한 벡터를 적용하는 시각적 도메인의 프롬프트 튜닝과 더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은 실제 이미지 토큰 앞에 추가 토큰을 삽입하는 것이랑 달리 본 논문의 OVSEG는 마스크화된 토큰을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로 대체하는 방식이고 OVSEG의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은 풀리 파인 튜닝 후에도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은 이전 연구에도 보고된 바와 없는 최초의 시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먼저 투스테이지 모델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스테이지 방식인 모델 마스크 프로포저를 생성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랑 오픈 보캐블러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픽셀별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과는 달리 마스크 포머 모델은 n개의 마스크 프로포절과 대응되는 클래스 프리딕션을 갖는데요. 프로포절은 대상 객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h/w 이진 마스크로 표시가 되고요. 클래스 프리딕션은 n개의 C 디멘셔널 클래스 임베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V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C는 학습 데이터 셋의 클래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마스크 포머를 수정해서 클립에 적용하기 위해 C 디멘셔널 프로포저 임베딩을 생성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마스크 포머는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를 K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요. 먼저 클립 모델의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해서 각 클래스에 대한 K개의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는 애플, 오렌지, 티팟 3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시차원을 가지는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마스크 임베딩 VI를 텍스트 임베딩과 비교를 하고요. 클래스 K 확률을 소프트맥스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마스크 포머를 코커스터프 데이터셋 171의 클래스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마스크 포머 프레딕션 외에도 클립을 사용하여 그 패러렐 프리딕션 브랜치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마스크 포머는 마스크 프로포절 M을 생성하는데 여기서 1과 0은 1은 전경을 나타내고 0은 배경을 나타냅니다. 각 마스크에 대해 모든 전경 픽셀을 포함하는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미지를 크롭하고 배경을 마스크 처리를 하고 클립의 해상도에 맞게 리사이즈를 한 뒤에 마스크 프로포절 I라는 것을 클립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의 K 확률을 P 햇으로 계산한 뒤에 두 프리딕션을 모두 앙상블 해서 최종 예측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그림 테이블 4에서와 같이 앙상블한 결과가 성능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자들은 클립이 마스크드 이미지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 마스크드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구성된 데이터셋에서 클립을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는 코코스토프와 같이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의 라벨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클래스에 없는 경우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클립의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한된 텍스트 단어 때문에 파인 튠 클립이 그 171개의 클래스에 오버피팅 돼버려서 그 보지 못한 카테고리에 대해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잃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훨씬 더 풍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캡션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미지 캡션은 There are apple and orange and teapot이라는 문장을 인풋으로 받고요. 애플과 오렌지는 코코스토프에서 유효한 클래스이지만 티팟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클래스가 아니므로 무시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림과 같이 이미지가 주어지면 먼저 사전 학습된 마스크 포머를 사용해서 마스크드 프로포저를 추출을 하고요. 해당 이미지 캡션에서 오프 더 셰프 랭귀지 파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뒤에 모든 명사를 추출하고 이를 잠재적 클래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클립을 사용해서 가장 일치하는 마스크 클래스 페어를 구하게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코 캡션에서 이미지당 5개의 캡션을 사용해서 2.7만 개의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130만 개의 마스크 카테고리 쌍을 수집하거나 혹은 그 이미지당 1개의 캡션을 사용하여 그 1.2만 개의 명사를 포함하는 44만 개의 쌍을 수집하여 진행을 했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험에 따르면 다양한 마스크 카테고리 데이터셋이 수동 세그멘테이션 라벨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 부분인데요. 앞에서 데이터셋을 잘 모았으니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럼 클립을 어떻게 잘 파인 튜닝 하지? 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먼저 마스크드 이미지와 그 내추럴 이미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스크드 이미지의 배경 픽셀이 0으로 설정돼서 빈 영역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마스크된 부분은 0으로 토큰화 되더라도 그 제로 토큰으로 쓸모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 학습 중에 도메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모델에서 일어나서 그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자들은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기술을 제안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클립에 입력 시 마스킹된 이미지를 텐서T로 토큰화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된 이미지는 압축된 이집 마스크랑 함께 제공되는데요. 패치의 모든 픽셀이 완전히 마스킹된 경우에만 패치가 마스킹된 토큰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레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주로 마스크된 부분의 바운더리 픽셀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토큰을 나타내는 학습 가능한 텐서를 P로 할당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포에 대한 최종 입력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fully fine tuning 대비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에 네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입력 이미지의 일부가 마스킹되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의 양이 훨씬 작아서 학습의 효율성이 훨씬 향상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 클립은 여러 태스크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클립의 가중치를 튜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에는 클립의 가중치를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멀티태스크 시나리오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만으로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며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것과 함께 적용이 가능해서 둘이 함께 적용을 한다면 오픈 버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experimental 셋업인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먼저 코코스토프의 세그멘테이션 라벨을 사용해서 수정된 마스크 포머를 트레이닝 시키고요. 그 다음에 코코캡션에서 얻은 마스크 카테고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클립을 파인 튜닝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에는 171개 유효한 카테고리로 주석이 달린 약 118K개의 훈련 이미지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 부분인데요. OVSeg는 데이터셋에 적응할 필요 없이 임의의 데이터셋에서 제로샷을 수행하게 되는데 AD20K나 파스칼 VOC, 파스칼 컨텍스트 데이터셋에서 모델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AD20K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장면에 대한 다양한 주석이 포함된 장면 이해를 위한 픽셀 단위의 밀집된 주석 데이터셋이고요. 검증 데이터셋에는 2K개의 이미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A150과 A187 두 가지 버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파스칼 VOC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를 위한 고전적인 데이터셋인데 여기에는 20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1.5K개의 검증 이미지에서 평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칼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VOC 2010에 대한 추가 주석 데이터 세트로 전체 장면에 대한 주석을 제공함으로써 원래 파스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넘어서 확장된 데이터 셋인데 여기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PC59와 PC459 두 가지 버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임플멘테이션 디테일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버케블러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주요 실험 결과인데요. 백본으로는 주로 레즈넷 101을 사용해서 비교를 했고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픽셀당 접근 방식을 비교할 때 프로포저 베이스드 접근 방식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OVSeg R101C 모델은 A847과 PC459에서 각각 7.2%, 11% MIOU를 달성을 했고요. 에피션트넷 B7 기반의 오픈세그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오픈 버케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은 새로운 그 연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이 서로 다른 실험 설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의 빨간 부분을 보시면 서로 다른 코코 어노테이션이 비교적 작은 성능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코스터프의 17을 코코스터프의 1569로 변경할 때 A150 데이터셋에서 약 0.8% 정도만 MOU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을 확장할 때 더욱 향상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스윙 베이스 백본과 클립의 VIT를 사용해서 오픈세그 제로샷 결과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A847과 PC459에서 최고의 제로샷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슈퍼바이즈드 스페셜리스트 모델과 비교를 해서 특정 데이터셋 훈련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A150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지도학습된 그 FCM8S와 유사한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파스20에서는 우리 그 OV세그가 94.5의 MIOU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타 모델보다 한 4.5% 정도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OV세그는 평가 데이터셋에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학습된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고 목적으로 표현했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테이블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인 튜닝 데이터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마스크 포머 스윙 베이스랑 오리지널 클립 VIT를 사용하여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GT 클래스가 포함된 GT 마스크를 수집하여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코스토프에 정의된 171의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195K개의 마스크 카테고리 쌍을 수집을 했고요. 수집대 쌍으로 클립 모델을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는데 A847 데이터셋에서 마이너스 2% 정도의 성능 저하가 관찰되었고 이 이유로는 적응된 그 클립이 171개 GT 클래스에 과접합되었다고
가적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은 코코스토프와 많은 범주가 중복되는 PC59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하지만 A847의 더 다양한 개념에서는 성능이 저조했습니다. 이 현상으로 저자들은 캡션을 활용해서 다양한 마스크 카테고리상을 수집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먼저 캡션의 명사를 파싱한 후에 이 명사들은 GT 마스크 케이스 2 또는 그 기본 모델에서 생성된 프로 버전 케이스 3와 매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GT 마스크를 마스크를 프로포절로 대체함으로써 그 A150에서 MIOU가 24.2%에서 28.8%까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많은 영역이 GT 마스크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아 무시된다고 추정하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4인 그 이미지당 5개의 캡션을 모두 사용하면 그 A150과 PC59에서 한 마이너스 0.2%의 성능 저하가 발생이 됐는데, 저자들은 27K는 너무 과하고, 12K 정도의 명사가 클립의 그 오픈 버커블러리 능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캡션만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을 했고요. 이는 5개의 캡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트레이닝 속도가 한 5배 정도 빠르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 부분인데요. 표 3에서 그 마스크 프롬프팅에 대한 마스크 프롬프트 효과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만을 사용을 했는데, 베이스라인 대비 AD150이랑 PC59에서 각각 약 4.7%, 한 4% 정도의 MIOU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케이스 B 같은 경우에는 그 풀 모델 파인 튜닝만을 사용했는데, PC59에서 똑같이 최고의 정확도를 달성했지만, 그 러너블 파라미터의 측면에서는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C는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이랑 풀 모델 파인 튜닝을 조합을 했는데, 여기서 제한된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은 입력만을 수정해서 그 클립의 가중치를 변경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AD150에서 29.6%의 MIO를 달성을 했고요. 케이스 B보다 한 0.8% 정도의 상당히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OV세그는 사용자가 이메일 쿼리를 정의하고 그 이미지에서 해당 쿼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쪽 그림에서와 같이 특정 개념을 학습하도록 모델을 훈련하지 않고도 해당 이미지에서 사턴 V를 세턴 V를 그 레고 로켓으로 인식을 했고요. 오큘러스를 VR 헤드셋으로 그리고 골든 게이트를 다리로 식별을 하고 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픈 보캐블러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오픈 보캐블러리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모호성입니다. 아래 그림 2개를 보시면 A150 데이터셋에서 일부 그 실패 예측을 보여주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는 실제 카테고리가 건물, 즉 빌딩인 반면에 모델은 고층 건물이라는 스카이스크래퍼라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고층 건물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하지만 이는 표준 A150 평가 프로토콜에서는 잘못된 예측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바로 오른쪽 그림에서도 발생이 되는데, 실제 레일이 도로로 잘못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언어로 정의된 카테고리가 모호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한 더 나은 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미래에서 중요한 주제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 앤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텍스트로 설명된 의미의 카테고리에 따라 이미지를 세분화하는 그 오픈 버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투 스테이지 방법의 성능 병목이 사전 훈련된 클립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는 마스크드 이미지에서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요. 첫째로는 마스크 프로포즈를 생성하는 분할 모델이랑 오픈 보캐블러리 분류 모델을 구성을 하고, 마스크드 이미지를 위해 클립을 적응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립의 오픈 보캐블러리 그 분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마스크 카테고리 쌍을 추출해서 클립을 적응시켰고요. 마지막으로 클립의 원래 가중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클립을 적응시킬 수 있는 마스크 프롬프트 튜닝을 제안을 하여 성능을 올렸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V 세그 모델은 일반적이며 특정 데이터셋에 대한 적응 없이 임의의 데이터셋에서 제로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오픈 보캐블러리 일반 모델이 기두학습된 전문 모델과 성능을 맞출 수 있음을 좀 보여주었고요.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한 더 나은 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미래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